네, 안녕하세요. 기본학력 증진을 위한 SMT, Speaking, Making, Thinking, 수학으로 보는 세상으로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발표를 맡은 강연중학교 수학교사 김희선입니다. 네,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생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습 지원 대상 학생도 즐길 수 있는 수학 선택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진단평가 30점 만점에 14점 이하를 받은 학생이면 정말로 수학을 못하는 학생일까요? 또는 수학이 싫어서 내지는 수학을 못해서 흥미를 잃은 학생.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선택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수학교사로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성취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학은 꼭 배워야 되나? 라는 학습 동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해당되는 모든 교육 과정을 잠시 후에 저랑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겠지만, 어떤 체험이라든가 흥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아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건 아이들에게 성공 경험을 좀 해주고 싶다. 두 번째는 저의 역할을 줄이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는 그런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본학력 증진의 3가지, 3R이죠. 읽고 쓰고 세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 그 프로그램의 2시간 과정 동안에 말해보고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세 과정을 정확하게 3분의 1등분씩 해서 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수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만들기에 해당되는 것은 체험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성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생각하고 말하고 만드는 이런 체험의 과정이 모든 프로그램의 각 수업 단원당 다 녹아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아리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교육과정 연계해서 심화 프로그램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끔 체험이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충실한 전개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원격과 등교 수업이 변화가 되면서 선택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 양상이 있었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은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계기가 아니었다면 아이들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함량이 단기간에 급부상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한 영상 자료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재구성하는 능력이라든가 의견을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이었다면 체험에 조금 더 비중이 컸었을 텐데 오히려 온라인이 되니까 표현하기, 발표하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아이들한테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조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협동학습으로 인한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없어서 개인별 체험활동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수학과의 역량 중심에 있어서 이 6가지의 대표적인 부분, 수업 과정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계시나요? 저는 수학에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는 가장 큰 요인은 수학을 꼭 배워야 되나? 내가 미술이나 음악을 전공할 사람인데 수학이 뭐가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깊지는 않지만 넓게 볼 수 있는 시각, 활용되고 확장이 돼서 내가 이 배우는 학문이 이 실생활에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체험해보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서 표현해보는 발표 시간을
3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모든 수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선생님께서 배치만큼 하셔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이 단점대로 선생님께서 보완하시는 하나의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었던 그 시도 중에서는 처음에는 주제 중심으로 과정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게임 속에서, 예술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수학적인 요소들을 다 모아서 2시간 블록 타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게임을 할 때는 루미큐브나 젠블러 같은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 이해력, 연산력, 그런 부분을 신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도 하지만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었는데요. 이 주제 중심의 과정 편성은 좋기는 좋았지만 아이들이 흥미있고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내가 수학을 배우는 것과 실제로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상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했던 것이 수학과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초등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 학습 부진의 그 늪에 빠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자유학년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아주 성취감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임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했을 때 1학년의 그 수화연산단원, 방정식, 그래프와 비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 내용에서도 충분히 한 번씩 다 언급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름도 들어봤고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2학기를 잠깐 볼까요? 2학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도, 컴퍼스와 막대자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부분이지만 초등학교 때 도형의 기초 합동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계산하기를 어려워하는 다면체의 회전체, 건널비, 부피 구하는 부분도 사실은 초등 과정에 있어서 계산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화될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나온다는 걸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로 진단평가를 봤었을 때 이 초등에 있어서 기본학력 미달로 잡히는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했던 게 교육과정상에서 다시 말하면 수학 시간에 수업을 하는 부분과 그것을 심화시켜서 선택 프로그램으로 단원별로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수화연산 바로 소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음수와 양수의 개념을 배우는 때죠. 어쨌든 그 단어는 수와 연관된 선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도서 10진 분류, 바코드 같이 숫자를 활용해서 훨씬 더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아이들이 찾을 수도 있고 발표할 수 있는 부분에 접목을 시켰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정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수행평가로 비만도나 어떤 묘비명 쓰기 같은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방정식이 CG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응용되는 예에 어떤 영상을 걸어주고 아이들이 발표를 한다든가, 특히나 기본 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컴퍼스를 가지고 삼각형이나 도형을 옮기는 것을 수행평가로 많이 하는데요. 선택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에 해당되는 걸 배웠지만 왜 삼각형을 우리가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데 삼각형을 이용한 구조물이 많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수직이등 분선을 작도를 하는 걸 통해서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빗상자를 만들고 어떤 수영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건축가가 브루노 다이어그램처럼 건물을 지은 걸 예시를 보여준다든가 해서 다양하게 심화할 수 있는, 수행평가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떤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의 체험과 발표와 생각하는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2학기 파트를 보면 정다면체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건널비, 구의 부피 관련된 부분은 수행평가로 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실험이라든가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선택 프로그램으로 넘어왔을 때는 특히나 구 같은 거는 전개도가 없죠. 우리가 흔히 수행평가로 할 수 있는 건 구형에 해당되는 껍질을 벗겨서
그 4배가 된다라는 그 정도 실험 정도인데 선택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하게 단순히 회전체가 아니라 음료 스캔이 왜 원기둥이 돼야 되는지 내지는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래서 회전체를 배우는구나. 내지는 이래서 삼각형을 배우는구나 라는 부분이 학습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들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체도형에서 회전체를 배웠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회전체의 기본적인 어떤 예가 있느냐, 내지는 회전체의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물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 회전체가 많으니까요. 그런 시청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검색을 해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그런 병 디자인을 검색하기도 하고 네가 왜 이 병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 내지는 내가 디자이너라면 어떻게 병을 디자인할 건지를 발표하는 부분을 그 커리큘럼 안에 4가지를 했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전체를 주제로 했었을 때 제가 동기부여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음료 스캔이 원기둥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유튜브에 해당되는 너무나 좋은 영상들이 간략하게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아이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해줍니다. 자, 제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캔 음료뿐만 아니라 휘발유통이나 보온병 등 액체를 담는 용기들은 하나같이 다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당연하다. 이를 직접 이런 실험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영상에 다 나와 있으면 이 부피에 관련된 부분 왜 원기둥이 많은지에 해당되는 것까지 파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을 동기부여를 하고요. 기둥을 만들었을 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 해당되는 영상 많이 활용하시면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제 세계 3대 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의 작품에 해당되는 전시를 온라인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발표를 위해서 사진 한 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반갑게 이 부분의 사진을 보는데요. 선생님 저 파리 땡땡 바게트에서 이런 물병을 봤다든가, 저 본 물병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일단 이야기의 장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물통은 어떤 것을 회전을 시켰을 때 이런 물통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과서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병의 디자인을 스스로 그려보게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색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구글 폼으로 해서 받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병의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한번 제출을 해보라는 아주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같은 그런 모양에 해당되는 병이라든가 기타 등등 막 이렇게 다양하게 왜 이 병의 모양이 예쁘고 그리고 내지는 부피가 어떻게 되고 내가 사장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구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줌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활용을 할 때 그 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자기가 그 선택한 그 물병 디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한 아이들 중에는 엉뚱한 답을 한 아이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끝나기 한 15분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한 부분이 아이들의 발표 상황을 보고 피드백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오개념이라든가 내가 이걸 찾는 게 아니었구나 내지는 이게 회전체가 아니었구나라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적으로 오프라인만으로 진행하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보통 등교 수업이 100% 이루어졌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수업 관계 자체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체험 활동을 그 다음으로 하면서 발표, 전시하기, 평가는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제 선택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다른 부분은 전개도를 활용하지만 구는 만들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의 한 예로서 세팍타크로 경기 동영상을 보여주고 종이를 접는 것이 아니라 등줄기로 만든 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 활동에 있어서 폴리 프로그램 발표하는 부분까지 이런 루트를 아이들이 해보다 보면 그 줄기에 있어서의 두께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변화를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공을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다시피 그 LED 램프를 하나 넣었는데요. 램프로 써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통은 수업을 할 때 오프라인상에서 100%다 PPT로 아무리 간략한 내용도 도식화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수업에 정성을 쏟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직은 어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다면체를 배우고 난 내지는 그 전에 축구공과 관련된 구 중에서도 이제 주제를 잡은 거죠. 정다면체 5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 20면체를 종이접기로 만들고 그 끝에 해당되는 부분을 4분의 1 길이로 자르는 사진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3분의 1로 잘랐을 때 이 기본이 되는 정 20면체가 구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아이들이 만들기를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수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축구공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정오각형과 정육각형 20개가 이렇게 가죽 접합 바느질로 만들어진 구조죠. 그렇다면 이것을 축구공에 해당되는 팀 가이스트, 다시 말하면 접촉면에 해당되는 것을 훨씬 더 조각수를 줄여준 획기적인 축구공. 그럼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그 축구공에 열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각수가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수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학과에서 그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폴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다면체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구형을 아까 종이접기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전개도가 없는 아이를 삼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식화해서 이제 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전개도를 통해서 이런 삼각형만으로도 구를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지만 실제로 구지만 평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만으로 이렇게 구를 만들어내는 폴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한 번 더 또 자각할 수 있는 종이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폴리 프로그램까지 보고 나면 아이들한테는 축구공을 접기로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소개를 시켜주면서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유튜브로 이제 세팍타크로 경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팍타크로 경기 장면. 네.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도 열광을 하지만 선생님 저거 우리나라 족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아이들의 굉장히 참여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우리 이 공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부분에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네,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팍타크로 경기까지를 동기부여를 해서 너희들이 한번 실제로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개도에 해당되는 부분, 내지는 선생님의 설명, 내지는 PPT의 화면을 보고서 자기가 3D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어를 하기가 힘든 아이들이 수학적인 부분을 더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이로 나눠주거나 화면을 띄워줬을 때 스스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30명이라면 한 5명 정도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 아이들이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멘토로 해서 다른 아이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끝나기 한 15분 전에는 만든 세팍타크로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냐에 대한 반드시 마무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팍타크로가 축구공하고 지금 현재 모양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라고 했었을 때 저희 학교 수학 교과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게 전등에 다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트리볼로 만들고 싶고요. 종이를 피피밴드가 아니라 굉장히 반짝거리고 투명된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걸로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사진처럼 램프를 써서 저 밤에 잘 때 LED 램프는 열도 안 나니까 램프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발산되는 확산된 아이디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이 진짜 학습부진 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건 온라인이었는데요. 이번 같이 그 코로나19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온라인만으로 진행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첫 1학기 1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한 번만 등교를 하고 사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체험 재료를 미리 선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등교했었을 때 블렌디드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구현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 만들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체험물이 아닌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구조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의 성질을 배웠지만 삼각형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 학생들한테 삼각형을 이용한 많은 구조물이 있는 이유와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럼 안정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생활 속에서 뭐가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보통은 뭐 다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다리나 또는 탑에 해당되는 구조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시간을 주면서 아이들은 검색을 하게 되고요. 검색을 한 그 결과를 줌을 통해서 화면 공유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와는 별도로 나에게 굉장히 마인드가 수학적 마인드가 뛰어나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자각해서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학급 밴드인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간대에 맞춰서 등교와 동일하게 이렇게 수업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연결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수업에 해당되는 기본안을 제가 제시를 해주고요. 그럼 영상 같은 부분을 이렇게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삼각형에 해당되는 게 왜 중요한지, 뭐 기타 등등 아주 길지 않은 영상 2개를 올려줍니다. 네,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차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그것과 플러스 아이들이 제출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그 다리에서 이제 아치 같은 이렇게 왜 아치의 기술이 과거 옛날에 그 구조가 중요하게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있었는지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자,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시함과 같이 자료를 찾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를 줍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구글 폼으로 해서 활동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 제출한 자료들을 일정 시간이 되면 수집을 하죠. 그러면 제가 일부러 요것을 넣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사진에 해당되는 링크 내지는 그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했던 거 이상으로 아이들이 정말 거의 겹치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아이들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작동이 조금 돼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다리 사진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이들이 제출했을 때 아까 그 구글 폼을 했었던 부분은 나는 다른 것을 냈는데 내가 주제를 잘못 파악했네.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정할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줌을 통한 발표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15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온라인으로만 했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자료 수집 정도가 훨씬 더 풍성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온오프가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절반씩 섞여서 했어야 되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체험하는 부분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발표하는 부분과 동기부여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료 삼아서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매직은 과학일까요? 속임수일까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평면의 어떤 변형을 통해서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매직일까요? 과학일까요? 그래서 종이 접기에 해당되는 유용성 굉장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도를 할 때도 컴퍼스가 아닌 색종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저는 3단 육각 플렉사곤이나 4단 육각 플렉사곤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종이 접기를 통해서 있던 면이 없어지는 그것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매직 카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엄마한테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서운했었던 화가 났었던 부분 친구한테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편지를 쓰고 그 매직 카드 안에 다른 면을 펼쳐졌을 때 사실은 내 속마음은 이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담은 것을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종이 안에 변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런 편지를 오프라인상에 왔었을 때 만들어서 대상한테 편지를 전해주는 작업까지를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접기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네, 종이접기 놀이하면 어릴 때 잠깐 해봤던 추억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 종이접기가 놀이를 넘어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축구공 크기의 원판을 잡아당기자 활짝 펴집니다. 미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위성용 태양전지판의 초기 모델입니다. 작게 잡혔다 활짝 펴지는 이 태양전지판은 종이접기를 응용했습니다. With these origami concepts, we can compact them in very small for launch, and then once you get into space, right, they can be very large. 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종이접기처럼 정말 우주 바깥으로 보내야 됐을 때 접혀진 상태에서 가서 필요한 위치에서 촥 펼쳐졌을 때 그냥 뭉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평면 종이를 한번 변신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3단 육각 플렉사곤처럼 지금 육각형처럼 보이면서 삼각형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정말 수학을 싫어하고 미술에만 굉장히 몰입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선택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자기의 미술적 역량을 굉장히 발휘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면이지만 6개의 다양한 모양을 변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직 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편지 내용을 미리 사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몇 줄 이상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공유를 통해서 살짝살짝 자기들이 알아서 다시 재제출을 했었습니다.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하고 발표를 할 때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직접 발표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야 이거는 누군가의 비밀 편지 쓰고 싶을 때 쓰기 좋아. 보면은 이게 이제 매직 카드처럼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할 때 영상을 찍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선택 프로그램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동기 유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동료와의 상호 성장을 통해서 찾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아이들이 완성품을 가지고 이 교실 바깥을 나갔을 때는 굉장히 뿌듯함에 해당되는 우와라는 그런 탄성이 나왔을 때는 제가 2시간 이상 그 아이들 준비물 포함까지 하면 3시간인데요. 그런 그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택 프로그램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숨 쉴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2가지를 썼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정말 교육 유일한 해답이죠. 그리고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라는 말처럼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난이도를 낮추고 말을 느리게 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정교화돼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그 아이들은 초등 때 정도의 학습 부진은 충분히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의 학습 동기 유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 수학 학습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해당되는 답을 찾기 위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학습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첫 번째 입학을 해서 두려움도 반이지만 설레임도 반입니다. 내가 초등 때까지는 수학에 대해서 관심도 어떤 뚜렷한 결과도 없었지만 중학교 때는 열심히 해보리라 기대를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내가 해볼만 하구나 라는 성취 동기를 주려면 성공 경험이 첫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성공 경험이라는 것은 물론 선생님의 칭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수학이 아닌 모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이 내가 실생활에도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접목이 됐구나라는 부분이 동기부여가 된다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일부러 저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기본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의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야 되고 아이들은 오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만 동기부여가 되면 스스로가 찾아오는 그 현상을 통해서 저는 사실 학습 동기 유발에 있어서 학습과 학교 수학 학습과 연결을 시키려면 교과에서 배우는 것이 쓸모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걸 체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선택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번째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 수학을 원격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더 못하고 있어서 학습 결손이 심해질까 봐 걱정이시랍니다. 원격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학습 결손이 없게 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을 가정에서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어머님께서 아이들의 수학 수업에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좋으나 아이들은 괴로워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그 수업 참여에 대한 부분을 돕는 부분은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원활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갖춰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인터넷 접속이 갑자기 끊겼다든가 아니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게 참 좋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학부모님께서 오히려 신경을 끊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2번째는 그 아이들에 해당되는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질문 2번 아직 답이 안 돼서요. 네, 학습 결손이
심해지거나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려면 저는 100% 쌍방향에 해당되는 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긴 2시간의 블록 타임을 그 시간 내내 쌍방향을 하는 건 아이들에게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환경적인 부분은 지지를 해주시되 그 외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그 교육과정의 꽃이라고 부리는 그런 자유학년제에 자유롭게 실패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는 그런 기다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계속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체험을 한다라는 부분이 부모님께서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체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만들기 수업인지 아니면 이게 수학 수업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제시했었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과 이론적인 부분이 당연히 동떨어지게 되면 이론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체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결합될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재밌어 합니다. 건널비라든가 부피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의 부피가 이렇게 되는지 내지는 왜 기둥 부피에 대해서 뿔의 부피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지를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과 계산을 접근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재미가 있을 수 있으려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학습 동기부여가 된다면 웃기지 않아도 재밌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성경할 수 있는 경험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되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도 사실은 어제에 예상했던 바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를 드리고 싶었으나 의도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도 좀 빠르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께 내지는 학부모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의도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유학기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자유학기제가 훨씬 더 관심받고 더 꽃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